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8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이거는 아마존인데요. 제가 오늘 Advanced Engineering 이 옛날 책입니다. 크레이지 히가 작성한 옛날 책인데요. 이 최신판도 있는데 이거 왜 옛날 판을 샀냐 그러면 최신판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이 옛날 판에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판도 갖고 있고요. 옛날판도 갖고 있는데 이 옛날판은 중고로 사도 품질이 좋습니다. 제가 우승료 포함해 갖고 $28 주고 이 책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 중고로 사도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1992년판 7판을 산 이유는 최신 11판에 안 들어있는 그런 정보가 이 옛날 책에는 들어있어서 이걸 주문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예스24에서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이 책을 주문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International Student 버전으로 나와 있고 값도 비교적 저렴해요.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요. 제가 이걸 받아갖고 책장을 열어보니까 책에서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잉크 냄새 같기도 하고 오줌 냄새 같기도 하고요. 책에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짜 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종이 질도요 굉장히 나쁩니다. 아주 못 쓸 정도로 나쁜 건 아닌데요. 굉장히 종이가 얇고요. 책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버전이나 글로벌 버전으로 나오는 거는요, 미국에서 나온 책이랑 굉장히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주문하는 책은 일단 책에서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진짜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중고책을 사도요, 10년 20년 가까이 된 책을 사도 중고책인데도 굉장히 종이 품질이 좋고요. 책에서 잉크 냄새 이런 거 안 나고요. 향긋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직수입한 책은요, 대부분 향수 냄새가 납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고요. 종이 질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버전이라든가 글로벌 에디션 이런 책을 사면요, 종이 질이 굉장히 형편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책과 비교해보면 종이질이 형편없고요. 이 책처럼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책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 아마존에서도 책을 많이 사고요. 아마존에서 구할 수 없는 책 또는 아마존에서 너무 비싼 책은 이 알리브리스라는 중고 서점에서도 책을 많이 사는데요. 이렇게 중고책을 사도요,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에서 인쇄돼서 정가로 파는 이런 책들은 품질이 굉장히 좋고요. 중고책도 종이 질이 굉장히 좋고요. 냄새도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국내에서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나온 책은요, 굉장히 품질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 책도 주문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글로벌 에디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값은 저렴한데요, 값이 저렴한 만큼 품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종이 품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앞으로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어윈 크레이지 히가 작성한 공업수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저는 지금 현재 10판을 갖고 있지 않고요, 11판을 갖고 있고 7판을 주문해 놨는데요. 제가 전에 공부할 때는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피터 B. 오넬 이 책으로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전에라는 거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설명 잘 되어 있고요. 이 책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치 해석 쪽은 이 책이 더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갈 텐데요. 그런데 이걸로 공부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수학인데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물리학을 함께 같이 공부해 줘야 돼요. 이런 물리학 책을요, 함께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런 수학책만 공부하면요, 일단 문제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요, 문제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물리학이 뒷받침 안 되면요, 이런 공업수학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이런 거 공부해도요, 기본적으로 물리학이 뒷받침 안 돼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Fundamentals of Physics 이 책이 1400페이지고요.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가 1600페이지인데요. 이 양에 속지 마세요. 양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고전 물리 한 가지 이론만 확실히 알면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1600페이지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정력학, 동력학, 유체역학, 전자기학 이런 모든 고전역학 분야가요, 한 가지 이론만 확실히 알면 한눈에 들어오고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 한 가지 이론이 포텐셜 이론인데요. 포텐셜 이론을 모르면요, 전자기파 이해 못하고요, 그거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이해 안되고요, 유체역학 이해 안되고요, 정력학, 동력학 이해 안되고요, 열역학까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포텐셜 이론 하나만 알면 고전역학은 끝납니다. 모든 게 단순하고 쉽고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벡터 해석학이 뒷받침되면요, 진짜 초등학생들 산수책 문제 푸는 것처럼 쉽게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서 포텐셜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벡터 해석학을 정확하게 다룰 줄 알고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고전 물리학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보면 아는데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봤었는데요, 그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풀면 꼭 2번은 기본이고 3번을 풀어야 정답이 맞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계산했던 이유가 벡터 해석학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이 교과서에 나온 방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문제풀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벡터 해석학을 확실히 하고 나니까 고전역학에 있는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 Erwin Krejci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이 책을 가지고 주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이 책에 수치 해석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첫 장에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ODE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O는 Ordinary에서 O를 따왔고요, D는 Differential에서 D를 따왔고요, E는 Equation에서 E를 따왔는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1:1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여기서 ordinary라는 말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미분 방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그런 미분 방정식이고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쉽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펀더멘털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요, 자연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타내고 그 수식을 풀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건데요, 4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요, 수학적 식을 세워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책에서 서문에서도 여러 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그걸 수식으로 세울 수 있으면요, 이 푸는 과정은 발로 풀 수도 있고요, 손으로 풀 수도 있고, 계산기로 풀 수도 있고, 컴퓨터로도 풀 수 있는데요, 자연현상을 관찰해 갖고 그걸 식으로 세우지 못하면요, 문제를 못 풀어요. 다른 사람 세워놓은 식만 풀 수 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관찰한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세우는 이 매스매티컬 모델링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세워놓은 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식을 세우는 것이라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너무 집중하면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식 엄청 써놓고 그거 맨날 계산한다고 그게 도움 되나요? 도움 안 되죠. 그 수식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식을 세우게 되면 발로 풀든지 손으로 풀든지 계산기로 풀든지 컴퓨터로 풀든지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수식 세우는 거랑 수식 푸는 거 그걸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그걸 수식으로 넘기는 단계를 매스매티컬 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연현상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망원경 들고 하늘을 쳐다볼 겁니까? 아니면 현미경 들고 샘플을 쳐다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이런 물리학책을 읽으면서요, 이런 물리학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그거를 자기가 식으로 만들고요. 그 식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수학을 공부하는 거고 물리학을 공부하는 거고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왔는데요. 섹션 1.1 Basic Concepts Model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앞으로 다룰 문제 중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다뤄볼 텐데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고 1.2 Geometric Meaning of y' equals f of xy Direction Fields가 나오고요. 오일러 메소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다 컴퓨터로 풀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 드리겠습니다. This will lead to a better conceptual understanding of an ODE.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개념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Moreover, such methods are of practical importance since many ODEs have complicated solution formulas or no solution formulas at all, whereby numerical methods are needed. 게다가 이런 방법은 수치 해석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Of practical importance, 실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Since many ODEs have complicated solution formula, 많은 상미분 방정식은 complicated solution formulas, 솔루션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no solution formula at all, 솔루션 공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1독립변수 미분 방정식조차도요. 손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주 많은 수는 손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 해석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섹션 1-2에서 오일러 메소드를 설명하는데요. 이 오일러 메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정확한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쭉 내려가 보면요. 챕터 21부터 수치 해석적으로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면 900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챕터 1을 배운 후에 섹션 21.1, 22.2를 즉시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챕터 2,4를 공부한 후에 섹션 21.3을 공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12를 공부한 후에 챕터 21.4, 21.7 수치 해석적으로 편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F에서 optimiz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챕터 22 Unconstrained Optimization Linear Programming이 설명되어 있고요. 챕터 23에서 그래프 Combinatorial Optimization 이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C++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 처음 해보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부해가면서 알고리즘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구현하지 않으면요. 하나씩 구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잘 안됩니다. 공부할 때마다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때그때 구현을 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요. 덜 힘들게, 더 편하게 바로바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전 동영상 176번 열팽창 리니어 익스펜션, 볼륨 익스펜션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이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77 오일러로
바꿉니다.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Electricity and Magnetism 폴더 177을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oiler.cpp 빈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전 소스 파일에서 여기에 앞부분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파일은 닫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제 소스 코드를 여러분 기기에 설치해서 테스트 해보려면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이 링크를 눌러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챕터 9에서요.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설명되어 있고요. 섹션 9.1에서 보면 제일 앞부분에 오일러 메서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오일러 메서드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오일러 메서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 책의 설명을 이용해서 오일러 공식을 구현해 봅니다. 이 오일러 공식을 한번 구현해 보는 것과 구현해 보지 않은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오일러 공식 그 자체는 크게 대단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 책에는 오일러 메서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이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킵니다. 오토, 오일러, 인터널, 오토 F, 오토 X0, 오토 Y0, 오토 DX 1.0으로 놓고요. 제가 이론을 조금만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델타 Y 분의 델타 X는요. F 프라임 X0, Y0 관계를 만족시키는 X0와 Y0가 존재합니다. Y는 F, X, Y, C는 상수입니다. 이 식을 미분해서 나타낸 게 F'이고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0와 Y0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는 mean value theorem에서 온 겁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지우고 델타 Y가 Y1에서 빼기 Y0고요. 델타 X가 X1에서 X0을 뺀 거고요. 델타 X는 DX로 근사시키고 이게 X1 X0고 이 식에서요. 1위로 가져오고요. 위치를 바꾸고 이 식에서 X1은 X0 더하기 DX가 됩니다. 이 식을 아래로 다시 가져오고요. 이 부분이 DX이고요. 이 DX를 여기로 보내서 DX가 되고요. 이 식은 Y0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부터 구현합니다. 오토 Y1은요. Y0 더하기 F X0 Y0 곱하기 DX. 제가 여기에 잘못 썼는데요. 이 식에서 양변을 미분하면요. 여기서 이거를 D로 바꾸고요. D로 바꾸고 이 상수는 0이 되고요. 이거를 F, X, Y로 나타낸 겁니다. 음함수꼴로 미분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정의하면 여기에 프라임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프라임이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프라임이 필요 없고 이 f는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여기서 받은 겁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오토 x1은요.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x0 더하기 dx 이렇게 했고요. 리턴을 하는데 SED array로 리턴을 하는데요. 앞에 오는 게 x1이고요. 뒤에 오는 게 y1입니다.
이게 오일러 메서드의 내부 알고리즘입니다. 템플레이트, SED, 플로팅, 포인터, 타입 이거는 디폴트로 더블로 두고요. O로 오일러하고 오토 N 이거는 몇 회 계산할 건가 이거를 나타내고요. 오토 F는 0.1이고요. 타입는 X0 기본값으로 0.0으로 놓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Y0는 이것도 아무렇게 놓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DX는 0.1로 놓습니다. 여기에 초기값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 넣은 겁니다. SED 벡터고요. SED array 타입고 두 개를 받는 벡터인데요. 이게 solutions입니다. 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solutions에 resolve 이렇게 해서 n을 보내서 메모리 공간을 미리 동적으로 할당하고요. for 오로 i는 0에서 i는 n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i 지금 루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오로 x1, y1 이거는 새 x1, y1인데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f를 보내고요. x0를 보내고 y0를 보내고 dx를 보내고요. 그러니까 x0, y0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x0, y0를 보내서 새로운 x1, y1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solutions에다가 inplace back 해서 GLT에다 넣습니다. SED array 이렇게 해서 x1, y1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요 x0는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y0는 y1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요. 루프가 다 끝나면 return solutions 이렇게 해서 오일러 알고리즘을 다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이 오일러 인터널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론을 설명했듯이 이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mean value theorem을 그대로 쓴 거고요. 이 mean value theorem을 사용해서 이렇게 1차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이 수학에서는 이거를 linear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linearization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책에 엄청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linearization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void test euler method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 책에서 실제 예제를 하나 갖고 오는데요. 여기서 example 3 이것도 되고요. 내려가 보면 example 4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example입니다. 오토 F는요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y' 우리가 F로 놓은 겁니다. O로 X, O로 Y, XY를 받고요. return 1 더하기 Y 그래서 F를 정했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에 설명을 잘못했네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Y 프라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설명할 때 Y 프라임이 F, X, Y 이런 미분 방정식입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에서 오토 솔루션즈 01 오일러를 호출합니다. 10번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함수 f가 이 y'입니다. 이 y'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초기 조건 initial condition이 나와 있는데요. x가 0일 때 y가 1이다. 다시 말해서 x가 00일 때 y가 1.0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x 값으로 0.1을 보냅니다. 솔루션즈 01 같은 경우는 dx를 0.1로 잡은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솔루션 005 이렇게 하고요. 조건은 동일한데 dx 값만 0.0으로 바꾼 겁니다. SED cout dx는
0.1일 때고요. cpg endl 하고 for o로 s는 solutions에서 01 sed cout s를 바로 출력합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dx가 0.05일 때고요. 이게 005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줄 프롬프트를 아무거나 열어도 되는데요. CUDA 컴파일러를 사용하겠습니다. cd 177 오일러 nvcc sed c++20 oiler.cpp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n 해보면요. 자,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cpg display function name까지 넣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해봅니다. cls n 해보면요. 제가 여기다가 잘못 넣었습니다. l이고요. 여기다가 n이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회로 계산합니다. 다시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해보면요. 이렇게 값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것과 이 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x가 00일 때요. 값은 표시 안 됐고요. 0.1일 때 y 값이 1.2, 1.2로 나왔고요. 자, 이거를 나란히 나타내겠습니다. 0.1일 때 x가 0.2일 때요. 0.1일 때 1.42, 1.42 x가 1.0일 때 4.1875 x가 1일 때 4.1878 뭐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두 번째 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합니다. dx가 0.05일 때 0.05일 때 y가 1.1 0.05일 때 y가 1.1 그 다음에 제일 끝에서요. x가 1일 때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이 부분이고요. 4.3066 4.3066 우리가 구현한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현해 봄으로써요. 오일러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고요. 리니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미분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이 책의 제일 끝은요. 챕터 16인데요. 챕터 16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요. 책은 끝까지 빼먹지 않고 다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부록 어펜딕스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와 실수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에서 세 가지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algebraic property 그래갖고 대수적 성질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대수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order properties 그래갖고 실수에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순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등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등식 사용법을 확실하게 익혀야 하고요. 이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실수에는 completeness property, 완전성의 성질이 있는데요. 이 완전성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내려가서요. 실수를 자연수와 정수와 유리수로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서 유리수에 포함되지 않는 수를 무리수, irrational number라 그래갖고 이렇게 별도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하고요. finite interval, 유한 인터벌,
infinite interval, 무한 인터벌, closed, half open, boundary points, boundary, interior points, interior. 이런 용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보면 표 A.1 types of interval 그래갖고 인터벌을 9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분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해 보려면요 쉽지 않고요 빼먹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요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방정식을요 이 9개의 인터벌을 이용해서 C++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방정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부등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등식을 C++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려면 이런 9개의 인터벌을 구현하면 되는데요 이거 구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절대값에 대한 성질이 나오고요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절대값에 배웠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혼합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지 못하면요 물리 공부하거나 공학 공부할 때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문제 몇 개 안 되는데요 이거 풀어보면 자신의 수학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고요 또 잊어버렸던 거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기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 자체가 알고리즘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컴퓨터 알고리즘이고요 물론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내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용할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수학적인 어떤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까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example 3에서 이런 이상야릇한 부등식이 있는데요 이 부등식 컴퓨터 알고리즘 구현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연습 문제도 당근 풀어 보셔야 하고요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거 다 빼먹고 공부한다는 건요 글쎄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맨 앞으로 가고요 이 책에서 맨 앞으로 갑니다. 이 단원 1이 펑션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거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이런 걸 빼먹기 때문에요 책 읽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차분하게 읽어 나가면요 별로 어려울 거 없는데요 이런 거 한 번 많아도 2번만 읽으면 다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밟아줌으로써요 꾹꾹 밟아줌으로써 문제 풀 때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도 이거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용어 같은 거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algebraic 펑션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 못하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transcendental 펑션 초월 함수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서 자기 자신이 대답하지 못하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도 문제를 다 풀어 보셔야 하고요 여기에 별것 같지 않은 이런 식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구현할 때 greatest, least, integer 펑션 이런 거를 C++에서는 ceiling 펑션 또는 floor 펑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알아두면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서 문제 이거 다 풀어 보셔야 하고요 이거 문제 풀어보는 거 많은 시간 안 걸립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72번 문제 인더스트리얼 코스트 그래갖고 이 문제를 푸는데요 여기 파워플랜트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발전소고요 요 지점에 있고 강 건너편에 이게 800피트이고요 강 건너편에 P점이 있고 P점과 도시 시티 사이에 거리가 2마일입니다. 발전소
파워 플랜트에서 도시에까지 파워 케이블을 설치하는데요. 그러니까 발전소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송전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이 파워 플랜트에서 이 강을 건너는 데 드는 건설 비용은요, 푸트당, 그러니까 1피트당 180달러가 들고요. 이 강을 건넌 다음에 Q에서 CT까지는 1푸트당 1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파워 플랜트에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이 CT까지 송전선을 설치를 하는데요, 발전소에서 Q까지 강을 건너는데 1피트당 1푸트당 180달러가 들고요. 강을 건너서 Q점에서 CT까지는 1푸트당 100달러의 건설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전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 파워 플랜트 발전소의 맞은편에 P점이 있고, 이 P점에서 Q점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할 때요, 이 Q점을 어디에다 잡으면 가장 적은 경비로 이 송전 케이블을 설치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 세우는 것 그 자체는 쉬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Q점을 찾는 게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들고 온 이유는요, 식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걸 계산할 수가 없으면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식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void, solve, industrial, cost, 이 함수를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하고 sed, cout, precision을 7자리로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uto C는요 코스트입니다. 비용을 나타내고요, auto X 세미콜론 하고요, 이 X는 발전소에서 맞은편에 있는 P점, 이 P점에서 CT 방향으로 거리 X를 나타냅니다. auto P Q는요, 이 파워 플랜트에서 Q까지 송전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일단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800피트 제곱 더하기 X제곱, 거기다 루트를 뒤집어 씌우면 PQ 거리가 나옵니다. SED SQRT에서요 800피트 곱하기 800피트 더하기 X 곱하기 X, 여기까지는 P에서 Q까지 거리고요, 당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고, 이거는 단위가 지금 피트 단위입니다. 곱하기, 이 문제에서 읽어보면 이 파워 플랜트에서 Q까지 송전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푸트당 18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 180은 1푸트당 건설 비용 값입니다. auto QC는요, 이 문제를 잘 보셔야 하는데 P에서 CT까지가 2마일이고요. 그래서 2 곱하기, 우리가 단위를 푸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일을 푸트 단위로 바꿔줘야 합니다. 1푸트가 얼마인지 모르면요, convert 1 mile to feet 이렇게 검색해보면요, 1마일이 5280피트라고 합니다. 이 값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P에서 C까지 거리가 요게 2마일 피트 단위로 변환했고요, 여기다가 X를 빼면요, 요 전체는 QC 거리가 됩니다. Q에서 C까지 건설 비용은요 푸트당 1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 PQ는 발전소 파워플랜트에서 Q까지 건설 비용이고요. QC는 Q에서 CT까지 건설 비용입니다. 이 값을 리턴하면 전체 건설 비용이 나옵니다. 이 람다 C는 X에 대한 건설 비용입니다. 이 비용의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찾으려면요, 일단 미분을 해서 그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하는데요, 오토 DC는 DX1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이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를요, X에 대해서 1차 미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DC를 풀어야 되는데요, 오토 솔루션즈 이렇게 하고요, CNA 뉴턴 메서드를 사용하고 DC 비용을 미분한 함수를 보내고요, SED array 해서 여기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0으로 놔도 되고요, 아니면 10.0 이거는 PT입니다. 이 Q는 10에서 여기까지, 요게 2마일입니다. 2마일까지 가능하다 이 뜻이고요. 이거를 10개의 세그먼트로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탈러런스를 6으로 잡아라, 정밀도를 6으로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범위는요 DC, 그러니까 요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고요, 요 10은 이 전체 세그먼트를 10등분 나눠서 계산할 때 정밀도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간주하고 계산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SED Cout 여기서 솔루션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요, 솔루션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CPG and 이 솔루션은 X 값을 리턴하고요, X 값이 리턴이 되면 여기 Q, P, Q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빌드 했고요, CLS N 해보면 솔루션이 하나가 나왔고요, 이게 단위가 PT입니다. 그러니까 P점에서 Q점까지가 최소 비용이 드는 거리가 534 피트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소 비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SED 벡터, SED array 더블에 2개 하고요, 코스트 이렇게 비용 컨테이너를 하나 만듭니다. for o로 x는 0.0에서 x는 요게 2마일입니다. 2마일보다 작거나 같게 세미콜론 하고요, x는 100피트씩 증가합니다. 코스트에서 인플레이스 100을 하는데 SED array이고요, x의 값이고요, 그 x에 해당하는 비용을 호출한 겁니다. 이 x 값은 0에서부터 요게 2마일이고요 2마일 사이에 100씩 증가하는 거고, 이 x 값에 따른 비용 값을 이 코스트 벡터 속에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출력해도 되고요, 그냥 출력하는 것보다 소팅해서 출력하는 게 더 편합니다. SED range 하고요, 소트를 하는데 코스트를 소팅합니다. 오토 P, 오토 Q 2개를 받고요, 요거는 predicate라고 부릅니다. return을 하는데 여기다가 O로 X1, C1, P, O로 X2, C2, Q 이렇게 받고요.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냐 그러면 C1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작은 거를 먼저 출력합니다. 비용이 작은 경우 우선 이렇게 해서 정렬했고요. SED, Cout, Cost 이렇게 해서 코스트를 출력해 봅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CLS N 해보면 여기서 비용이 500, 600, 400, 700 이렇게 거리 X에 따른 비용값이 증가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우에 500m에서 요만큼의 달러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에다가 인플레이스 100을 하는데 여기서 C는 솔루션즈의 프론트 제일 앞에 거고요. SED 어레이의 C, C의 C 이렇게 한 번 더 값을 계산을 했어요. 코스트에다 넣고 그 다음에 정렬해서 출력하는데요. 이번에는 요거를 disable 하고 for O로 C cost SED Cout C는 C CPG and 여기다 줄바꿈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CPG and 다시 한번 빌드 하고요. CLS N 해보면요. 비용이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푼 534핏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그 비용이 이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비용 크기 순서대로 정렬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가 여기서 비용식을 세워도 이 식을 세워도요. 이거를 미분을 해서 이 뉴턴 방정식으로 해를 구하지 못하면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이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잘 따라오시고 코드를 잘 만드시면 웬만한 거는 다 풀어냅니다.